자, 이번 시간에 소득세 관련된 2018 개정 내용을 교재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갖다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이 과세 기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시면 이 과세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8년 관련했을 때 1과세 기간이라고 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명확히 내용을 갖다가 이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관련했을 때 분리과세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라고 하면 만기가 10년 이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한 상태에서 분리과세 신청분에 한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원천징수 세율이 얼마였냐라고 하면 30%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갖다가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폐지를 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이고요. 이후에 발행한다라고 하면, 즉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채권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14%로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요. 조건부 과세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보시면요. 과거에 참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됐던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 관련된 소득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류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 관련했을 때 이것이 이제 기타 소득이었죠. 기타 소득.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사업소득으로 해서 분류가 바뀐다는 것이죠. 사업소득. 다만 공익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요, 예전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부분까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공익 목적으로 해서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압 전류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제 땅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 대여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될 텐데, 공익 목적으로 해서 본인의 재산에 여러 가지 제약을 얻은 상태에서 보상 성격으로 이러한 소득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기타 소득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관련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그 소득의 분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과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 관련했을 때 이를 갖다가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했을 때 처분 이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세에서 제외됐던 것이 지금은 과세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업 관련했을 때 어떤 비품이나 의료기기 아니면 기계장치를 들여왔다.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을 갖다 종료하면서 관련된 사업용 자산을 갖다가 매각을 했다. 유형자산을. 그 매각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과세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요, 각각의 업종을 갖다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익 금액이 얼마를 갖다가 넘는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분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련된 이제 세금 관련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뭐 이익이 얼마다, 그다음에 뭐 매출이 얼마다,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짧게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계를 공부한 내용처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다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최종적인 과세소득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부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소매다라고 한다면 3억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를 나누고요.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좀 낮아지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관련했을 때는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갖다 넘는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야 되는 전무직 사업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적으로만 그냥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예전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업용 자산을 갖다가 처분했을 때 거기에서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과세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돼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이라고 했었으니까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사업용 유형 그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사업소득 관련했을 때 총수익 금액에 있어서 그 불산입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불산입되는 내용도 이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관련했을 때 총수익 금액 산입이 있고 불산입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재고자산 외에 자산의 처분 관련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단서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 관련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관련했을 때 월정액 급여 기준이 바뀝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관련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월정액 급여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얼마였냐면 150만 원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 190만 원으로 해서 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이 됐었죠. 그래서 시간당 7,530원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근무한다라고 하면 157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150만 원으로 설정된 금액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낮은 수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갖다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4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대략 1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인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이렇게 인상됐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기타 소득 관련했을 때 필요경비율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 관련했을 때 필요경비 어떤 내용은요, 80%를 갖다가 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득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80%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70%로 해서 바뀐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처럼 80%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상금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있어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다수의 순위 경쟁을 통해서 상금을 주어지는 대회 입상의 상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뭐 대회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 뭐 어떤 선발 대회 아니면 코리아 갓 탤런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을 한다라고 하면 몇억 원을 갖다가 상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80%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 밖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관련했을 때 그리고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서와 골동품 관련했을 때의 양도소득도 이 80%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70%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로 바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뀌는 시점을 갖다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70%로 이제 인하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타 소득 관련했을 때 종교인에 대한 과세 부분이 등장합니다. 신설이 된 것이죠. 종교인 과세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신설이 됐냐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종교인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쉽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뭐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 아니면 스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받는 어떤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하겠다. 물론 그 기타 소득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필요 경비 인정하는 율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자세하게 암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기타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 경비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고요. 물론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근로소득으로 해서 신고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신설된 것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관련했을 때 소득공제율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율 관련해 가지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이 30%였거든요. 각각. 근데 이제 이 율이 얼마로요? 40%로 해서 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인상된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내수의 경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율을 갖다가 인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도서나 공연 관련했을 때 지급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 추가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더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관련했을 때 도서나 공연비 관련했을 때요.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에도 이제 2018년 관련했을 때 바뀐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소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7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해서 2018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1,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 4,600 초과해서 8,800, 8,800에서 1억 5천, 1억 5천 초과해서 3억, 3억에서 5억, 그다음 5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죠. 7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 15, 24, 35, 38, 40, 42가 되니까 지금은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의 세율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부분이 좀 더 구간이
상세하게 나누면서 세율이 인상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 내용 갖다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월세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관련했을 때 월세액의 10%,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만 나왔는데 10%뿐만 아니라 율을 갖다 약간 인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몇 프로로 인상하는 부분이 있냐면 이제 10%도 있고 12%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12%에 대해서 적용하느냐라고 하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12%로 해서 그 율을 갖다가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